서재의 창가에 앉은 영호는 오늘도 은혜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햇살이 드리운 오후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에 놓인 시집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죠. 5해 전 은혜가 떠난 이후로 영호의 일상은 이렇게 고요하고 단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은퇴한 문학교수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책을 읽고 가끔 미완성 원고에 손을 대는 것뿐이었어요. 아버지, 또 그러고 계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강남 아파트는 너무 크시잖아요. 지방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은 내 기억의 집이야. 이곳에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 남아있단다. 지연은 아버지의 고집 앞에 더 말을 잇지 못했죠. 그녀가 자리를 뜨고 난 후 영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그의 마음처럼 외로워 보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호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품에 꽃다발을 안은 여인이 서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과 우아한 미소, 은혜와 닮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의 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부. 은혜 언니 기일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현관을 들어서자 은은한 향수향이 영호의 코끝을 스쳤어요. 영호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은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실로 향했죠. 형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소연이 꽃병을 찾아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자신이 무례하게 굴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네. 소연 씨는 플라워 숍은 잘 되고 있나?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엔 웨딩 시즌이라 바빠요. 형부도 한번 들러주세요. 언니가 좋아하던 백합이 아주 예쁘게 피었거든요. 그녀가 꽃을 정돈하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영호는 문득 이 여인이 마을에서 나이에 안 맞게 화려하다는 소문의 주인공임을 떠올렸어요. 이혼 후 홀로 플라워 숍을 운영하며 자유롭게 사는 소연의 모습은 은혜와는 너무도 달랐죠. 내일 함께 묘지에 가시겠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미소가 갑자기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이 떠난 후 영호의 집은 더욱 고요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는 소연이 놓고 간 꽃다발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죠. 다음 날 영호와 소연은 함께 은혜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소연은 언니의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어요. 언니, 보고 싶어요. 많이. 영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줄 알았던 손이 따뜻했어요. 소연은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묘지에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소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집에 바로 가시나요? 아니면 잠시 들러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영호가 망설이자 소연이 살짝 미소 지었어요. 제 플라워 숍에서요. 와인도 한 병 있어요. 오늘같이 쓸쓸한 날엔 필요할 것 같네요. 묘한 끌림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의 플라워 숍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늑했어요.
크고 작은 화분들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비추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영호는 이곳에서 소연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느꼈습니다. 은혜 언니와 닮았다고들 하지만 저희는 정말 달랐어요. 소연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항상 완벽했죠. 반면 저는 뭐랄까 좀 더 자유로웠달까요? 영호는 와인잔을 받아들며 소연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에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미세한 접촉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마치 20살 청년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함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영호가 말했어요. 사실 당신의 자유로움이 부럽기도 해요. 소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형부도 자유로우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자신만의 불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화는 깊어졌고 와인 한 병이 비워졌습니다. 영호는 소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녀의 여행 이야기, 꽃에 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때로는 조금 대담한 농담들까지. 소연은 마치 꽃처럼 다채로웠습니다. 소연이 음악 볼륨을 높이며 일어섰어요. 이 곡 좋아하세요? 춤추실 줄 아시죠? 영호는 당황했지만 소연이 그의 손을 잡아 끌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둘은 꽃들 사이에서 느린 템포에 맞춰 몸을 움직였어요. 소연의 향기가 영호의 코끝을 스쳤고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이 그의 몸에 닿았습니다. 형부, 소연이 속삭였어요. 그녀의 눈이 영호의 눈을 바라보았죠. 무언가에 이끌리듯 영호는 천천히 소연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영호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열정적인 키스로 변했죠. 소연의 몸이 영호의 품에 녹아들었고 영호의 손은 그녀의 등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공간에서 금지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키스가 끝난 후 영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린 은혜가. 소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부,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언니도 우리의 행복을 원할 거예요. 영호는 소연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깨어났어요. 그것은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인 복잡하지만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소연이 물었어요. 영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췄습니다. 그것은 예라는 대답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서재에 앉아 은혜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소연의 향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입술은 그녀의 맛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그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소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자신도 모르게 소연의 플라워 숍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어요.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소연은 영호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꽃처럼 아름다웠죠. 오늘은 어떤 꽃을 좋아하실까요, 형부? 소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들의 손가락이 얽히자 두 사람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이제 형부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될까?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의 눈이 커졌고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럼 영호 씨? 소연이 시험하듯 말했죠.
그 이름을 부르는 소연의 목소리는 낯설지만 달콤했습니다. 영호 씨가 좋아하는 꽃은 무엇인가요? 영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난 모든 꽃을 다 좋아해. 특히 내가 만지는 꽃들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 소연은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맑고 경쾌했어요. 영호는 자신이 언제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소연의 작업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클래식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어요. 영호의 손이 소연의 허리를 감싸고 소연의 손이 영호의 어깨에 놓였을 때 세상은 그들 둘만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소연이 영호의 목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어요. 영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키스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들의 입술이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영호의 손이 소연의 등을 따라 내려가자 그녀는 작은 신음을 내뱉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욕망이 영호의 몸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그녀는 영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그의 가슴에 키스했어요. 영호는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을 탐닉하며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둘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영호는 모든 죄책감과 망설임을 잊었어요. 오직 소연의 숨결, 그녀의 체온,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리듬만이 존재했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작업실은 그들의 열정의 증인이 되었죠. 영호. 소연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영호도 함께 세상을 잊었습니다. 둘은 땀에 젖은 채로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 순간 나이도 과거도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 영호의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던 것입니다. 아버지, 요즘 달라지셨어요. 혹시 소연 이모와 뭔가 있으신 건가요? 지연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영호는 당황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해요? 엄마의 여동생이라니 터무니없어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연은 분노한 채로 아파트를 떠났고 영호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와 소연의 관계를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배신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었죠. 영호는 괴로웠지만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우릴 비난하고 있어. 영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우린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어요. 영호 씨, 우리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해요. 세상이 뭐라 하든. 영호는 소연의 목소리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결심했어요. 소연과 함께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오랜만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과의 밤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펜을 든 그의 손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그동안 잊고 있던 감성이 되살아났습니다. 금지된 불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그의 손끝에서 태어났죠. 소연에게 전화가 왔을 때 영호는 미소 지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시를 쓰고 있었어.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시야.
영호가 대답했어요. 소연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정말요? 제게 들려주실 거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제 꽃과 영호 씨의 시로 작은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요? 금지된 불꽃이라는 주제로. 영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소연의 열정에 곧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둘은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꽃 설치물과 영호의 시가 만나는 특별한 전시였죠. 전시 준비를 위해 매일 만나는 동안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호는 소연의 작업을 돕기 위해 플라워 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소연이 꽃을 다루는 섬세한 손길에 매료되었고 소연은 영호의 지적인 깊이에 반했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행복을 찾을 줄은 몰랐어. 어느 날 영호가 소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소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행복에는 나이가 없는 법이죠. 우리의 불꽃은 지금이 가장 뜨거워요. 둘은 작업실의 바닥에 깔린 꽃잎 위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소연의 부드러운 살결, 그녀의 달콤한 향기, 그리고 열정적인 숨결이 영호를 취하게 했어요. 그들의 몸은 나이를 잊은 채 서로를 갈구했고 영호는 마치 청춘을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날이 왔어요. 갤러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영호의 시와 소연의 꽃이 만들어낸 공간은 환상적이었죠. 방문객들은 감탄의 목소리를 내며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지연이 친구들과 함께 전시장에 들어섰고 그녀의 표정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하시다니. 갤러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죠. 영호는 당황했지만 소연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지연아, 이건 모욕이 아니야. 이건 삶이고 사랑이란다. 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엄마의 여동생과의 사랑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어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일부 관객들도 비난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영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소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지연, 내 마음이 아픈 건 이해해.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너의 엄마, 내 언니를 모욕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그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지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 다 실망스러워요.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갤러리를 떠났어요. 영호는 무너진 기분이었지만 전시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떠났지만 남은 이들은 오히려 더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작품을 더욱 감동적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영호와 소연은 그녀의 작업실로 돌아왔어요. 둘 다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소연이 영호의 얼굴을 감싸며 물었어요. 영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세상도 두렵지 않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야, 소연.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상처는 그들의 열정 속에서 치유되었어요. 그러나 영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연과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영호는 지연이 자신의 아파트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었어요. 영호와 소연은 전시회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연의 반응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둘의 어깨를 짓눌렀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된 것이죠. 아파트를 매각하려 한다고? 소연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영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나를 서울에서 떠나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 지연은 내가 지방으로 이사하길 원했으니까.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눈을 빛냈어요. 영호 씨, 우리 좀 더 대담해져 볼까요? 숨지 말고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영호는 소연의 제안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더 많은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소연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용기가 솟아났어요. 다음 날 소연은 갤러리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갤러리에서 즉흥 퍼포먼스를 열기로 했어요. 영호가 시를 낭송하고 소연이 꽃으로 장식된 춤을 추는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갤러리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비난의 시선이 섞인 복잡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연도 보수적인 친척들과 함께 자리했죠.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호는 무대 중앙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읊기 시작했어요. 금지된 불꽃, 그것은 늦은 나이에 찾아온 뜨거운 사랑. 그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오르며 갤러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소연이 등장했어요. 그녀는 꽃으로 장식된 드레스를 입고 영호의 시에 맞춰 우아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금지되지 않았어. 단지 늦게 찾아왔을 뿐. 영호가 마지막 구절을 읊자 소연이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둘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환호했지만 지연과 친척들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가족의 수치.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가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지연의 비난에 침묵하던 영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연아, 내 어머니는 내 삶의 빛이었어.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그 빛 없이 살아왔단다. 이제 내 행복은 내 것이야. 소연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게는 소중해. 갤러리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란 듯 했어요. 소연은 영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둘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지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끝나지 않았어요. 아파트 매각은 이미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소연을 노려보았어요. 이모가 숨기고 있는 과거에 대해서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소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영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이야기지? 지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소연 이모에게 물어보세요. 어머니와의 불화에 대해서요. 왜 소연 이모가 가족과 멀어졌는지. 영호는 소연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갤러리를 떠나는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영호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영호와 소연은 침묵 속에서 플라워 숍으로 돌아왔어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와 나 사이에는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영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은혜와 소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비밀은 그들의 사랑에 영향을 미칠까? 많은 질문이 그의 마음을 채웠지만 지금은 소연을 다그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괜찮아, 소연. 내가 준비됐을 때 얘기해주면 돼. 영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말은 영호의 마음에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틀 동안 그는 소연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영호는 서재에 틀어박혀 은혜의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작은 상자, 그 안에는 은혜가 남긴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5해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그에게 쓴 사랑의 메시지였지만 마지막 편지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연에게.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영호는 혼란스러웠어요. 은혜가 소연에게 쓴 편지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그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소연아, 이 편지가 내게 전해질지 모르겠구나.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로 너를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어. 인생은 너무 짧아. 우리가 서로 미워하기엔. 편지의 내용은 모호했지만 두 자매 사이에 깊은 상처가 있었음을 암시했어요. 영호는 더 읽을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은혜와 소연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아버지, 소연 이모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셨나요? 영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아, 난 내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했어. 소연에게 쓴 편지야.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요? 이모가 언니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무슨 말이니? 영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는 언니의 남자친구를 빼앗으려 했어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언니와 이모는 오랫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았죠. 이모가 언니의 장례식에 온 것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영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이 뒤섞였어요. 은혜가 처음 소연을 소개했을 때의 어색함, 가족 모임에서 소연이 항상 불편해 보였던 이유,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플라워 숍에서 만난 두 사람, 공기는 무거웠어요. 소연은 영호의 표정을 보고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듯 했습니다. 은혜와 내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알고 싶어. 영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언니와 나 사이에는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 우리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죠. 그 사람은 처음엔 저를 좋아했지만 결국 언니를 선택했어요. 저는 질투했어요. 어리석게도 그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죠.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남자가 나였던 거야?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언니와 저는 서로 멀어졌죠. 오랫동안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영호 씨를 만나고 결혼한 후에도 우리 사이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화해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언니의 장례식에 온 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제가 영호 씨를 사랑하게 된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믿어주세요. 영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연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컸어요. 우린 잘못된 거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은혜는 너와 나 사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영호는 소연의 손을 잡지 않고 플라워 숍을 떠났어요.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은혜의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소연은 홀로 플라워 숍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문을 잠그고 작업대 위의 꽃들을 하나하나 만졌어요. 장미, 백합, 그리고 작은 안개꽃까지 모든 꽃이 그녀에게 영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내 열정이 모두를 망쳤구나. 소연이 자책하며 속삭였어요. 그녀의 눈물이 꽃잎 위로 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영호는 서재의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작업실의 소파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죠.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정말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필요한 것일까? 3일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서재에 틀어박혀 시도 쓰지 못하고 책도 읽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소연과의 기억으로 가득 찼죠. 손끝에 남아있는 그녀의 체온, 귓가에 맴도는 그녀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슴에 새겨진 그녀의 눈빛까지. 영호는 은혜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 우리가 서로 미워하기엔. 은혜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녀는 소연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용서할 시간이라는 것을요. 새벽녘 영호는 결심했습니다. 소연의 플라워 숍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꽃이 만발한 이른 아침, 소연은 이미 가게 문을 열고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들어서자 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눈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소연, 영호가 꽃밭 사이로 걸어가며 불렀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 시도 없어. 내 삶도 의미가 없어.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저를 용서하신 건가요? 용서할 것도 없어. 우리는 모두 과거가 있어.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야. 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둘은 꽃밭 한가운데서 깊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의 팔이 영호의 목을 감싸고 영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어요. 그들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두 심장의 고독만이 남았죠. 키스가 끝난 후 영호는 소연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만의 이야기를.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만의 금지되지 않은 불꽃을요. 둘은 작업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었어요. 영호의 손길은 소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듯했고 소연의 키스는 영호의 모든 의심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깊었어요. 몇 시간 후 영호는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선언하자. 이번엔 모든 진실과 함께. 소연은 놀랐지만 동의했어요. 그들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 모임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영호의 진심 어린 부탁에 지연은 마지못해 수락했죠. 주말 영호의 아파트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연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척들이 모였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영호와 소연은 손을 꼭 잡고 모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호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소연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만큼 소중하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소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과거에 은혜 언니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과 후회를 안고 살아왔죠. 하지만 언니는 마지막에 저를 용서했어요. 이제 저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영호 씨와 함께요. 지연이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용서하셨어요? 영호는 은혜의 편지를 꺼내 지연에게 건넸어요. 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야. 소연을 용서했고 모두가 행복하길 바랐어. 지연은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영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지연은 소연에게도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이모, 저도 용서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지연아.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가벼워지는 듯 했어요. 지연은 아파트 매각을 철회하겠다고 말했고 다른 친척들도 영호와 소연의 진심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었죠. 돌아오는 길 영호와 소연은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정말 모든 게 해결된 걸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겠지.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소연은 영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찬 미래였어요. 금지되었던 불꽃은 이제 모두의 축복 속에서 더욱 밝게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호와 소연의 삶은 서서히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소연은 플라워, 숍을 갤러리 카페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고 영호는 그녀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시와 꽃이 만나는 공간이라는 콘셉트의 이 카페는 둘의 열정이 담긴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 자리에 창문을 크게 내면 어떨까요? 햇살이 들어오면 꽃들이 더 아름다워질 텐데요. 소연이 리모델링 도면을 보며 제안했습니다. 영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이쪽 벽면에는 시집들을 진열하는 책장을 놓으면 어떨까? 손님들이 꽃을 보며 시를 읽을 수 있게. 둘은 서로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며 공간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어요. 영호의 지적인 깊이와 소연의 예술적 감각이 만나 특별한 조화를 이루었죠. 작업을 마친 저녁, 둘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영호는 문득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살면 어떨까? 소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야. 매일 아침 내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밤에는 너와 함께 시를 읽으며 잠들고 싶고. 영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영호 씨. 함께 살아요. 우리의 새로운 집에서요. 그렇게 둘은 강남 아파트를 팔고 카페 근처에 작은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영호의 책들과 소연의 꽃들로 가득 찬 그들만의 공간이었어요.
지연도 가끔 그들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도 아버지와 소연의 관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찾아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소연이 직접 만든 꽃장식이 놓여 있었고 영호가 준비한 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연이 말했어요. 영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행복하단다. 너무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 소연은 은혜를 기리는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거실 한쪽에 놓았어요. 은혜 언니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지연은 잠시 그 꽃다발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라면 아마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면요. 식사가 끝난 후 영호와 소연은 한강변으로 산책을 나섰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강물에는 도시의 불빛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소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행복하니? 그가 속삭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때로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가장 뜨거워. 영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야경을 배경으로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음악도 없이 오직 그들의 심장 박동만을 리듬 삼아서 한 달 후 시와 꽃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갤러리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연과 그녀의 남편, 영호의 옛 제자들, 소연의 단골 고객들까지. 그리고 놀랍게도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를 비난했던 이웃들도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카페 중앙에는 영호와 소연의 이야기를 담은 설치 미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금지된 불꽃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꽃과 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감탄했죠.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아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영호와 소연은 손님들 사이에서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모든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어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비록 늦게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었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영호와 소연은 카페의 테라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호의 손이 소연의 손을 감쌌고 소연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우리의 불꽃은 영원히 타오를 거야. 영호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영원히요. 더 이상 금지된 것은 없으니까요. 갤러리 카페의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밤하늘에 유난히 밝은 별들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혜가 저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호와 소연의 사랑은 이제 모든 이의 축복 속에서 더욱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금지된 불꽃은 이제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빛이 되었습니다.